살아있을 때 감사가 최고입니다. 우린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감사한 마음을 서로 표현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한분 TV입니다. 내 행복은 내가 디자인한다. 여러분, 34강은 독서는 나를 변화시킨다 라고 강의를 했는데 기억과 실천은 잘하고 계시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루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늘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사건건 불만투성인 불만씨. 하는 일마다 왜 이리 재수가 없어? 지질이 복도 없지. 도대체 나란 인생살이 꽈배기처럼 꼬여서 하는 일마다 안 돼. 노력은 안 하고 운명 탓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불만씨가 있어요. 혹시 나란 존재는 아닐까? 반대로 행복씨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일마다 감사. 가다가 접촉 교통사고가 일어나도 감사. 돈이 없어도 감사. 남편이 실직을 해도 감사. 행복씨의 삶이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가시밭길을 걸어가도 감사. 일용할 양식이 없어도 감사.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가. 혹시 당신이 아닐까. 불만씨와 행복씨의 마음을 들여다보니 서로의 생각이 달랐어요. 불만씨의 마음엔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 차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좋은 일이 일어나도 늘 불만투성이로 말을 합니다. 그의 삶은 지옥이죠. 그에게 수천억의 재산이 있다 하여도 불만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말의 씨앗은 내가 뿌린 대로 거둬들인다라고 했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행복씨의 마음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니 늘 감사가 샘물처럼 솟아나죠. 피곤한 줄도 모르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 행복을 디자인을 할까? 아마 사람들마다 차이는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을 이렇게 디자인하고 싶습니다. 첫째, 모든 일을 무조건 받아들이자. 어둠과 빛을 생각해 보세요. 방안이 캄캄할 때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어둠은 사라집니다. 잠시 후 스위치를 반대로 내리면 빛은 사라집니다. 이 원리를 살펴보면 빛이 강하기 때문에 어두움이 빛에 약해진 것이죠. 다시 말하면 강한 쪽이 이기는 것입니다. 즉 어둠과 빛은 항상 공존합니다. 부정과 긍정도 마찬가지죠. 긍정의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부정의 힘이 약해지는 것이죠. 부정의 씨는 자꾸 부정을 하다가 보면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릅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부정씨를 무조건 받아들여서 나와 영원한 친구로 사이좋게 지내보세요. 부정을 어루만지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럴 때 부정씨는 내 몸에서 멀리 사라질 것입니다. 긍정씨를 받아들일 때 긍정의 힘은 대단합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힘과 자신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긍정의 힘이 강할수록 부정의 힘은 약해지는 법이죠.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은 내 손 안에 있습니다. 삶은 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죠. 혹은 간접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는 있지만 내 행복과 불행은 내가 직접 만들어서 나가는 거예요. 무조건 어린아이처럼 웃으면서 살아가자.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300에서 500번씩 웃는다고 합니다. 웃는 아이를 보고 왜 웃어? 그러면 그냥요. 그러면서 또 자지러지듯이 웃습니다. 그렇습니다. 웃을 때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웃는 것이죠. 웃다가 보면 마음이 즐거워지고 기분도 좋고 기억력도 좋고 행복하고 몸도 건강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웃음같이 좋은 보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웃을 때 이것저것 따지면 웃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이래도 웃음도 안 나오고 저래도 웃음이 안 나오고 그러면 웃을 일이 전혀 없으며 평생 살아가면서 웃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보같이 실실실 웃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웃는 것이에요. 그냥 웃어 보세요. 전에 강의를 하면서 박장대소하면서 웃다가 보면 밤에 쿨쿨쿨 자다가도 웃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웃음 치료를 하다가 보면 사실입니다. 낮에 실컷 웃고 나면 밤에 잠을 자면서 웃음으로 잠꼬대를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웃음이 뭐길래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까? 감사한 일이죠. 무조건 웃을 수 있다는 것이 큰 행복입니다. 둘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은 웃음이 최고입니다. 웃음은 내 몸 안의 독소가 소리를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을 합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스트레스엔 약도 없고 치료도 없어요. 그러나 웃음약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내가 입만 크게 벌려 박장대소 하면서 웃으면 됩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소리 내어서 방 안을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실컷 웃어보세요. 배꼽이 몸에 붙었다 떨어졌다 미친 척하고 웃는 것이죠. 웃음의 횟수가 잦을수록 행복해집니다. 스트레스는 왔다가 천리길을 향해서 도망을 갑니다. 스트레스를 웃음으로 한 방에 날려보내니 얼마나 시원한 일인가. 신바람 나게 박장대소하면서 웃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요 기쁨이죠. 셋째,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자. 죽음의 문턱에서 생사를 앞둔 분들을 보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 세상에 더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볼 적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저승이 아무리 좋다 해도 개똥밭에서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순간을 내가 살아서 숨을 쉬고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세요. 내 삶이 달라지며 하루를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 죽는 것만큼 힘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냥 이유 없이 감사하자. 이성적 논리적으로 따지다가 보면 감사한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냥 이유는 묻지 말고 살아있다는 그 자체에 감사하세요. 아마 이 훈련이 어려울 것이죠. 그러나 한두 번 노력을 하다가 보면 감사한 마음이 생겨서 행복한 삶이 됩니다. 2017년 2월에 친척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 당시 9살 된 손자를 데리고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손자가 조문을 다녀온 상황을 시로 표현을 한 것이죠. 한번 들어보세요. 죽음이란 누구를 위하여일까? 인지후. 죽음이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일까? 나는 정말 궁금하. 시간이 가면 나도 죽겠지. 하지만 단 1시간이라도 나는 살 수 있으니 그리 나쁘지는 않다. 하지만 죽음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한 짓을 후회하는 눈물 바다로 영원히 끝나간다. 도저히 모르겠다. 도대체 죽음은 누구를 위한 걸까? 이 시를 읽으면서 어린 마음에 세상에서 단 1시간이라도 살 수 있으니 그리 나쁘지는 않다 라는 표현을 보면서 나름대로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갖는 거죠. 할머니, 살아있으니 감사하지요. 그래, 맞아. 이렇게 살아서 감사하지. 감사한 마음도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단다. 그래요. 살아있을 때 감사가 최고입니다. 우린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감사한 마음을 서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순간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서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적 같은 삶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나요? 여러분, 내 행복은 내가 디자인하자. 모든 일을 무조건 받아들이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은 웃음이 최고이며 평생을 웃음으로 디자인하면서 불평불만하지 말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이제 나의 마음과 성품을 다스리며 내 행복은 내가 디자인하자. 여러분, 다음 강의는 아름다운 언어로 매력적인 나를 가꾸자 라는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